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루입니다. 3월 12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하시면 절대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글을 꼭 보라 그랬고, 특히 지난주 일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을 꼭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서 시황 전략을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거 이런 이야기를 다 올려드렸었어요. 자, 이겁니다. 이 글. 이 내용. 답은 뭐였습니까?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급락. 제 속으로 생각은 다음 주나 나오더라도 오늘 밤에 나왔으면 했는데, 어차피 나올 거 오늘 밤에 나왔으면 했는데 간밤에 나왔네요. 우리 증시 금요일 오늘 증시 끝나고 나왔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을. 그렇게 뭐 사람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은 답은 지금도 오늘 보면은 미국 증시가 왜 하락했다 여기저기 뉴스에서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지금 이유가 많습니다. 뭐 실버게이트 문제다. 실버게이트 문제는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 거고, 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는데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제가 가장 큰 것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것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요일 날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니 도대체 고깃대를 왜 올려놨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맞는다는 얘기죠. 자, 2월 초까지는 이랬어요. 2월 초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시장 흐름이. 응? 이게 뭐야?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우 몰리고 신용장부 늘어나면서 막 올렸단 말이야. 그럼 세력들은 여기까지 낚시를 했단 말이야. 낚시. 산발적으로. 그렇죠? 근데 선물옵션 동시만기는 어제 끝났죠. 자, 이제는 낚시하느냐고 포지션을 상방 하방에 다 골고루 잡아놓고 야금야금 먹었단 말이야. 야금야금. 근데 개인 세력들이 신용장부 늘어나면서 막 몰렸단 말이야. 최근에 요 며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죠. 이렇게 다 몰린 거예요. 빚내서. 그러면 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물로 잡는단 말이야. 야, 그물 던져라. 결국 금을 던진다는 거가 하락의 배팅에서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 증시에서 나온 거. 어제도 미국 증시 제가 그랬죠. 미국 증시도 밈 주식 주의보가 나오고 있다. 밈 주식이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는 그런 흐름. 그게 나오니까 결국은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증권 뉴스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몰려서 급락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렇죠? 저처럼 누구한테 제재받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뉴스가 아닌 이상 이렇게 팩트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썸네일이 되게 중요했던 겁니다. 어제 썸네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썸네일이 이렇게 됐죠. 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끝났다. 남은 3월 정치 악재일까 호재일까. 이게 무슨 이야기나. 박스권 매너립 탈출해라 그랬잖아. 박스. 이거 오늘도 한 번 더 되새겨 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 길게 하면 또 뭐 합니까? 아이고 미국 증시 빠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하라 말 한 대로 하신 분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미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1.66, S&P 1.85, 나스닥은 2% 빠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자, 독일 지수는 강보합에 끝났고 영국 증시도 강보합에 끝났고 유럽 증시는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도 집어드릴게요. 일반 뉴스에서 보지 못하는 걸 집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미국 증시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유럽 증시 많이 안 빠졌네? 이거는 글로벌적이 아니고 미국 증시만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 증시도 지난번처럼 빠졌을 때 매수하면 성공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거냐?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유럽 증시는 오늘 밤에 시작하니까 우리 증시 끝나고 시작이잖아. 그럼 벌써 소용이 없죠. 우리 증시가 먼저 시작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1차적으로 볼 게 뭐냐? 선물지수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로 볼 거예요. 왜? 자, 유럽 증시는 먼저 끝나잖아. 미국 증시보다. 그죠?
유럽 증시 끝날 때쯤에는 미국 증시가 급락이 안 나왔어요. 보합권에서 움직였지. 약보합권에서. 그러고 나서 유럽 증시가 끝났단 말이에요. 유럽 증시가. 그런데 선물 지수는 계속 돌아가니까, 계속 돌아가니까, 여기 보시면, 선물 지수는 어떻습니까? 다 1% 이상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1% 이상. 그렇죠? 요 시계가 요 색깔, 연두 색깔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빨간 거는 죽은 거예요. 빨간 거는 끝났다는 얘기고. 자, 이런 거 새벽 6시까지 이루어진 거 보세요.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얘네도 쭉 빠진단 말이야. 전 세계는 미국 증시가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빠지면.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일단 미국 증시 차트 같은 것부터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S&P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 일봉이 아니고 요게 일봉이고 자, 일봉 이거 보세요. 이게 일봉이고 주봉으로 볼게요. 자, 요 선을 약간 깼어요. 이것은 미국이 어떤 이유로 빠졌든 야, 이거 일시적 빠진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접어두시고 기술적 패턴만 보세요. 기술적 패턴. 지금 뉴스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하락하면은 뭐 어떻게 해서 하락했습니다. 올라가면 어제는 일시적인 하락이었군요. 이걸 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런 거 뉴스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식 시장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갖지 않고 볼 때는 나오는 뉴스가 다 그게 진실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을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뉴스란 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 사고 났다, 이런 건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근데 이런 금융 주식 쪽에는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됐다,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뭐 지표 보고 뭐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기술적 패턴만 보세요. 기술적 패턴이 뭡니까? 차트 보고 패턴 읽으시라고. 이런 차트는 아주 안 좋은 차트예요. 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오게 만들었죠. 급등 나온 걸 제가 왜 급등 나왔다 그랬어요. 야, 연준 의원 중에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여저까지 파월 연준 의장 대장도 매파 발언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비둘기 발언을 해서 쭉 끌어당겼다면 어거지로 올렸다는 얘기죠.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 그리고 다른 연준 의원들은 매파 발언을 연이어서 했는데 그건 뉴스에 안 내보냈다고 제가 말을 해드렸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어제는 잠시 하락을 멈췄어. 하락을 멈췄다고 얘기를 했지 제가 상승했다고 얘기도 어제 안 했잖아요. 상승이 아니라고. 그래도 그 다음날 즉 간밤에 이런 차트가 나오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잠시 쉬어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음봉 나오면 쭉쭉쭉 더 빠질 확률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 여기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답이 나왔죠. 자, 그럼 우리 증시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야 매수하자 막 달려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죠. 제가 어제도 말했고 요 며칠 말했잖아요. 자, 이번 하락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궁금한 거.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 뭐 빠졌냐 뉴스에서 말들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그거 잠시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쭉 보면은 JMP라고 나오죠. 이게 JP 모건이거든요. 은행주잖아요. 은행주 5.4%. 자, 시발점은 은행주들이 많이 대형주잖아요. 은행주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빠지면서 약간의 내동매매 스타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큰 것은 좀 전에 제가 고기 때 보여드렸죠.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은행주들이 왜 빠졌을까? 자, 어디 증권 뉴스들 보면 뭐 실버 게이트 뭐 문제 커졌다 이런 이야기들 나올 겁니다. 실버 게이트가 뭐냐? 자,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서 실버 게이트 치세요. 그럼 SBS에서 올린 거네, 이거는.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건데. 자,
미국 가상자산 거래은행 실버게이트가 결국 청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뉴스. 요런 거에 은행주들이 빠지면서 쭉 빠졌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저 실버게이트 문제가 요날 생겼다고 치자, 요날 생겼다. 그럼 쭉 안 뺐습니다. 한 번 올리고 나서 뉴스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올리고 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때, 우리 증시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증시, 자,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갈게요. 우리 증시, 제가 요날만 1차 매수만 하지,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말라 그랬던 거가, 요런 흐름이, 상승 흐름이 페이크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다는 거죠. 제가 일요일 날 다 보여드려요. 신용장고 올라가고 있지, 뭐 하고 있지, 고깃대들이 살살살 몰리고 있지. 그럼 그물을 던질 거란 말이야. 그물 던지는 거에 걸려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고, 도깨비밸류님,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말라서 안 했어요. 잘했어요. 지금 오늘 개파락이 쭉 나올 텐데, 오늘 매수하면 어떨까요? 또 그게 궁금한 거였잖아요. 그쵸? 오늘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지 말란 얘기. 근데 개별주는 오늘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개별주가 어떤 개별주냐? 모멘텀이 있을 개별주. 야, 오늘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한번 찝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들고 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매수해서 이거 수익을 보고 판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내리막길이잖아. 제가 3개월 동안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 2달 동안 말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건 예를 들어서 예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었느냐? 오늘 송혜교 나오는 글로리 있죠. 넷플릭스에서 오늘 오픈합니다. 시즌2가. 자, 그러면은 야, 시즌2? 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3개월 동안 우리가 12월 달에 이 종목 제가 찍어주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야. 자, 3개월 동안 쉬었어. 근데 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었어. 그렇죠. 근데 2가 또 시작된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관심이 또 갈 거 아니야. 그죠? 관심 가는 종목인데 오늘 증시 전체가 개파락이 하니까 너도 나도 다 같이 빠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오늘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주, 꼭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한 거라 그랬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도 본인이 알고 있는 종목 중에 야, 개별주. 야, 얘 올라갈 타이밍인데? 올라갈 타이밍이 된 종목인데 오늘 덩달아 너도 나도 빠지니까 훅 하고 빠진 날 매수하면 기회다. 그런 개별 종목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종목들은 본인이 알아서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흐름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 단타로 딱 먹고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식은 그렇게 항상 제가 말하죠. 전략적으로 가면 성공한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 근데 포괄적으로 개별주가 아닌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오늘 훅 빠진다고 해서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처럼, 자, 이날도 보세요. 이날도 개파락이 나왔죠. 개파락 나온 거잖아요. 개파락 나오고 쭉 빠졌다가 쫙 끌어 당겼죠. 오늘은 이런 흐름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개파락이 너무 크지 않고 어설픈 개파락 나오고 시장 마감될 때까지 쭉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장 시작이 무조건 많이 빠져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주 많이 빠져서. 어설프게 0.7% 빠졌다든지 0.5% 빠져 시작한다. 그러면은 질금질금 계속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대응을 단답형으로 드리자면 오늘도 관망이다. 매수는 하지 마라. 이거고 나는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뭐래도 제가 찍어놓은 종목인데 그거 살 겁니다. 그 종목도 너무 급하게 사지 말고 상황을 보면서 잘 사라. 그리고 단타로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저는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어제 마감글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해를 못 하신 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글을 못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선물 옵션 동시만일 어제 끝났어요. 자, 남은 3월 증시 악재일까 호재일까? 악재 쪽이라고 제가 어제 분명히 말을 해드렸고,
호재일 가능성은 나올 게 없다. 자, 박스권 매너리즘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게 뭐냐? 야, 최근 몇 달 동안 하락만 크게 하락하면 올라오고 했어. 이 생각을 머리에서 버리란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세력들이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달려들으니까. 코스닥에서는 벌써 달려들어서 물렸잖아요. 코스닥 물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한 거 있죠. 어제 말한 거 있죠. 자, 오늘 코스닥 개파락이 나올 텐데, 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코스닥 한번 봐드릴게요. 자, 코스닥은 아직까지 꼭대기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코스닥 레버리지를 산 사람이라고 치자. 코스닥 레버리지. 자, 그러면은 잘 안 빠지네. 예, 또 올라가겠지.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레버리지 산 사람들은. 왜? 레버리지 산 건 올라가야 수익이 나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이씨, 오늘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팔았다. 내일 팔지 뭐. 오늘 개파락이 쭉 나오는데 어떻게 파냐고. 개파락 나네. 올라오면 팔아야지.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갭이 무서운 거예요, 갭이.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물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늘, 이 증시 흐름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저는 자신있게 말하지만, 도깨비밸류 시황 영상을 매일매일 보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너무 긴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늘 뭐 어떤 종목 괜찮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닌데 길게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급락을 이용해서 지수단 흐름을 상승에 배팅하려고 하는 분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잠시 오르는 거 갔다가도 또 떨어질 확률이 아주 크다. 그거는 뭐 누차 제가 말을 해드렸던 거고, 그리고 개별주 위주로 보는 분들도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되, 개별주 이슈가 있는 종목은 오늘 하락을 이용해서 사는 것도 괜찮다. 당연히 직장 다니면서 모니터링 안 되는 분들은 힘들겠죠. 모니터링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오늘 주말에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 제 유튜브 보시면 일요일 날 제가 올려드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에요. 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두 번째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그러면은 또 주말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밸류였습니다.